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잔류는 지루하지만 돈은 정말 잘 버는 보험사의 대명사죠. 바로 올스테이트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이 회사가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과연 올스테이트는 낡은 공룡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조용히 혁신을 준비하는 거인일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CEO의 거창한 비전 발표나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은 일단 잠시 제쳐두고요. 오직 CFO가 미리 준비해온 그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 볼 겁니다. 바로 여기에 회사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숫자와 팩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죠. 자, CFO가 공개한 성적표 첫 페이지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3분기까지 쌓인 총수익이 5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훌쩍 넘고요.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도 2억 건을 넘어서면서 3.8% 증가했고요. 3분기, 딱 한 분기에만 벌어들인 조정순이익이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수익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뜯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험료 수익이 늘어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핵심인 재산 책임 보험료 수익이 6.1% 늘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CFO가 강조한 두 가지 다른 엔진이 더 눈에 띄어요. 하나는 보호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부문인데 여기서 수익이 무려 12.7%나 성장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수익인데 순투자이익이 9억 4,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2%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투자라는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34.7%라는 아주 인상적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로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원으로 1년에 약 35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니까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지죠. 과연 이 전당위적인 성과가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성과를 이끌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은 정말 화려한데 근데 이런 대기업 실적은 종종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함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엔진, 즉 핵심인 자동차와 주택 보험 사업은 얼마나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좋습니다. CFO는 자동차 보험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바로 90% 중반의 합산 비율을 달성하는 겁니다. 합산 비율.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네요. 이게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이 중에서 보험금 지급과 사업비로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그러니 90% 중반의 합산 비율이라는 건 100원 벌어서 95원 정도를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5원은 이익으로 남긴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스테이트가 이 목표를 지난 10년 동안 거의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달성해왔다는 사실입니다. CFO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10년 평균 합산 비율이 정확히 94.9%예요. 물론 중간에 예외는 있었죠. 코로나19 이후에 부품값이랑 인건비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수리비가 폭등했던 시기 말입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난리였죠.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역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CFO는 바로 그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설명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을 때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수리비가 폭등했을 때도요. 즉시 보험료를 조정하고 비용 구조를 바꾸는 등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서 결국은 목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위기관리 능력이 거의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자동차 보험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군요. 그런데 주택보험은 좀 다르지 않나요? 요즘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주택보험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CFO는 오히려 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CFO는 그 자신감의 근거로 차별화된 모델을 꼽았어요. 발표에서는 진보된 리스크 선택, 정교한 가격 책정 같은 좀 어려운 말들을 썼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오, 좋네요. 이 차별화된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어떤 동네 전체를 보고 여기는 산불 위험 지역이니까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비싸게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뭉뚱그려 판단할 때요. 올스테이트는 위성사진과 AI를 동원해서 개별 집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은 소나무숲 바로 옆에 있지만 지붕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고 집 주변에 나무를 베어내서 방화선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콕 집어내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정교하게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정교함이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거죠. 물론 엄청난 허리케인이 닥치거나 대형 산불이 나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평균 합산 비율이 92.3%였다는 사실, 즉 100원을 벌어 약 92원만 비용으로 썼다는 이 기록이 그들의 모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자동차와 주택보험은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아주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CFO가 발표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보호 서비스 사업 말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어쩌면 올스테이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가전제품 살 때 드는 제품 보증 플랜부터 자동차 딜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심지어 신원도용 방지 서비스까지 총 5가지 사업이 포함되더라고요. 단순히 보험의 연장선이라고 보기엔 종류가 꽤 다양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유효 계약 건수가 무려 1억 7,100만 건이고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이 3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보험 사업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성장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 성장을 이끄는 건 보호 플랜 사업인데요. 특히 국제 부문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나 급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올스테이트가 전통적인 보험사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친 위험을 관리해주는 종합적인 보호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CFO의 발표 자료를 자세히 보니 이 보호 서비스 부문의 3분기 조정 순이익이 3,400만 달러로 작년보다 500만 달러 줄었다고 나와 있네요. 보험금 청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좀 걸리는데요. 이렇게 잘 나간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이익이 줄었다는 건 혹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신호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게 단기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CFO가 함께 제시한 연간 누적 실적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요? 3분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익이 줄었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작년보다 이익이 8% 증가했습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잠시 물을 마시느라 순간 속도가 줄었지만 전체적인 페이스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업이 워낙 빠르게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었지만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물 마시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그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서 이 부문의 수익성이 다시 반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죠. 아마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겁니다. 오늘 올스테이트 CFO의 발표를 쭉 따라와 보니 단단한 핵심 보험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보호 서비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거기에 탄탄한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특히 자동차 보험의 90% 중반 합산 비율처럼 각 사업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위기 속에서도 그걸 꾸준히 달성해온 실행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올스테이트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단순한 보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호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보세요.
이건 보험업의 미래가 단순히 사고가 난 뒤에 돈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위험을 관리해주는 보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올스테이트는 바로 그 변화의 선도에 서 있는 거고요. 운영의 정석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변화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FO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유난히 좋았던 요인 중 하나로 비교적 적은 재해 손실을 슬쩍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도 좀 따라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뛰어난 성과는 과연 얼마나 그들의 정교한 시스템과 실력 덕분이고 또 얼마나 운이 좋았던 덕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 분기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닥치는 것처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단단해 보이던 전략은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